어머님, 이 더러운 반지하에서 언제까지 살 거예요? 우리 체면도 생각해야죠. 며느리 지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좁은 반지하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살아온 이 작은 공간에서 몸을 움츠렸어요. 지연아,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아들 민호가 말리는 척했지만 그놈의 눈빛에도 같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월급으로는 수민이 학원비도 빠듯한데 어머님 용돈까지 드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정말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30년 넘게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장에서 떡집을 운영하며 이 녀석을 키웠는데 이제는 부담이 되었다니요. 반지하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가난해 보이는 제가 품고 있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말입니다.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1가 되었고 서울 변두리 낡은 반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0년 전 남편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시장에서 떡집을 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떡을 만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는 것이 30년간의 일상이었어요. 처음엔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15년 전부터는 시장 한켠에 조그만 점포를 얻어 운영해왔습니다. 온라인 쇼핑 때문에 전통시장 상권이 점점 어려워져도 단골 손님들 덕분에 그럭저럭 버텨왔어요. 엄마,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 친구들한테 창피해. 어린 민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들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민호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지연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연이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실패해 3년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첫 만남에서 지연이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어요. 민호야, 우리가 언제까지 어머님 뒷바라지를 해야 해. 우리 수민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은데. 지연아,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엄마가 뭔 재산이 있나. 그냥 부담만 되잖아. 차라리 주간보호센터라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반지하 벽이 얇다 보니 위층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들렸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더 상처였던 건 지연이가 밖에서 저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게 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이 시장에서 떡집 하시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야. 솔직히 우리가 용돈도 드려야 하고 힘들겠다. 시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게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우리도 애 키우느라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이런 대화가 아파트 단지 부녀회에서까지 오고 갔다는 걸 이웃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손녀 수민이만은 다행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 수민이는 가끔 반지하로 내려와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엄마가 또 큰 소리 냈죠. 괜찮다, 수민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이 가족에게 짐일까?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십니까?
논산시청 도시개발과에서 연락드립니다. 공무원의 전화였어요. 40년 전 친정에서 물려받았던 시골 땅 근처의 물류단지가 조성되면서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르신 소유의 토지가 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체에서 매입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혹시 연락처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그 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가요? 정확한 감정평가는 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주변 시세로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오래전에 챙겨둔 토지 관련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땅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돈이 될까? 그때만 해도 정확한 가치를 몰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말이에요. 며느리와 아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저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30년 만에 시장 일을 하루 쉬고 논산까지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버스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어머니와 함께 고구마를 캐던 그 밭 주변으로는 물류센터들과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고 새로 뚫린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이 근처 토지 소유자 찾고 계신가요? 한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나요? 요즘 이 지역 토지 소유자들을 찾는 업체가 많거든요. 물류단지 확장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중개업소에 들어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놀라웠어요. 할머님 토지가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 확인해 볼까요? 서류를 보여주자 중개업소 사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머, 할머님, 이 위치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얼마 정도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4억은 될 것 같은데요. 조건 좋으면 6억도 가능할 거예요. 4억이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할머님 작년에 바로 옆 땅이 평당 180만 원에 거래됐거든요. 할머님 땅은 도로 전면이 좋아서 더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마세요.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후에 여러 업체 제안을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반지하에서 살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떡장사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제가 사실은 억대 부자였다니요. 그런데 기쁨보다는 씁쓸한 감정이 앞섰어요. 과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습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위축돼서 사는 것 같아. 주간보호센터라도 알아보자. 지연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야. 어머니가 뭔 돈이 있다고. 그냥 우리한테 의존해서 사시는 거잖아. 내 친구들은 시어머님이 용돈도 주고 육아도 도와주는데 우리는 오히려 드려야 하니까 부담이야. 그래도 뭐야? 현실을 봐. 어머님 연세에 언제까지 떡장사 하실 거야? 나중에 몸 아프시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해 봐야 했거든요. 며칠 후 일부러 아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요즘 깜빡하는 게 많아진 것 같다. 어떤 게요? 어제도 가스 끄는 걸 깜빡할 뻔했고,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민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엄마,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검진도 받고. 응, 그래야겠다. 그날 밤 또다시 위층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깜빡하시는 게 많아지신다는데. 그래, 그럼 어떻게 하지? 병원에 가보시라고 해야겠어. 근데 만약 치매 초기라면, 치매라면, 복잡한 일들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혼자서는 어려우실 테니까. 민호는 중간에서 갈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정말 그러실까? 평소에는 멀쩡해 보이시는데. 모르지. 초기에는 가끔씩만 그런다잖아.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드려야 할 것 같아.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예전에 시골에 땅 같은 거 있으셨나요? 순간 가슴이 덜컹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묻니? 아니, 그냥 요즘 지방 개발 소식이 많잖아요. 혹시 엄마가 뭔가 갖고 계신 게 있나 해서. 민호의 눈빛을 보니 이미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날에 내 외할머니께서 주신 땅이 있기는 한데 시골이라 별 값어치는 없을 거야. 어디 있는 땅인데요? 충청도 논산 쪽이야. 그런데 왜 갑자기? 민호의 얼굴이 미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시골 땅도 개발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 그날 밤 위층에서 흥분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여보, 진짜 있었어. 엄마가 논산의 땅을 갖고 계시다니. 정말, 논산이면 요즘 개발 많이 되는 곳 아니야? 맞아.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 지역이 물류단지로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대. 와, 그럼 얼마나 될까? 정확하진 모르지만 최소 몇 억은 될 것 같아. 며느리 지연이의 목소리가 더욱 흥분되어 들렸어요. 대박. 그럼 우리가 상속받으면. 그런데 엄마가 아직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병원 가실 때 잘해봐야겠어. 만약 치매 진단이 나오면 우리가 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거야. 민호가 주저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 게 정말 괜찮을까?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뭐가 미안해? 우리가 어머님 모실 거잖아. 그리고 복잡한 일은 우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맞아.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저를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음 날부터 지연이의 행동이 180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갑자기 친절해진 지연이가 제게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고맙다. 어머님, 혹시 그 시골 땅 말씀이에요? 관리하기 힘드시지 않아요? 왜?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세금이나 각종 서류 일도 복잡하실 텐데.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아직은 괜찮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미리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고요. 지연이의 속셈이 뻔히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손녀 수민이가 방에서 나와 말했어요.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는데 왜 자꾸 그래요? 수민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할머니도 어른이시잖아요. 수민이만이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이틀 후 민호가 병원 예약을 잡아왔어요. 엄마, 치매 검사 받으러 가시죠.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기억력 검사, 혈액 검사까지.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이틀 동안 지연이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지연이의 본색이 더욱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다음 날이었어요. 순자 할머니, 어젯밤에 괜찮으셨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왜요? 밤 1시쯤에 할머니 집 위에서 큰 소리가 났었는데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평소와 똑같이 밤 10시에 잠들어서 아침까지 푹 잤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가스 조심하세요. 며칠 후에는 다른 이웃이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할머니 집에서 가스 냄새가 좀 났었어요. 혹시 가스레인지 제대로 안 잠그신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했어요. 저는 가스를 쓸 때마다 항상 2번씩 확인하는 습관이 30년째 이어져 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마트 사장님이 그러시는데요. 민호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가 어제 저녁에 마트에서 물건을 가져가셨는데 계산을 깜빡하셨다고 해요. 뭔 소리니? 나는 어제 저녁에 마트에 가지도 않았는데. 마트 사장님이 확실히 봤다고 하시던데요. 엄마 기억이 가물가물한 건 아니에요. 마트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봤어요. 할머니, 어제 우유 한 팩 가져가시면서 계산 안 하시고 나가셨잖아요. 저는 어제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요. 그런가요? 분명히 할머니셨는데. 혹시 깜빡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저를 깜빡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지연이가 동네 곳곳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연 씨가 그러던데 시어머님이 요즘 깜빡하시는 게 많으시다면서요. 맞아요. 치매 초기가 아닐까 걱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상으로 물건 사가시면 안 된다고 하시던데요. 이 모든 것이 조작이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치매 초기 환자로 만들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따져봤지만 지연이는 시치미를 뚝 떼었어요. 어머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진짜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너희가 뭔 짓을 한 거지? 저희가 뭘 했다고요? 어머님을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러세요? 이틀 후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증상은 전혀 없으십니다. 인지 능력도 또래에 비해 매우 우수한 편이고요. 민호와 지연이의 얼굴이 순간 실망으로 변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건강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바라고 있었다니요. 그런데 어르신,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스트레스요? 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시적인 기억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환경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지연이가 저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어 실제로 혼란을 유발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연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서류들은 저희가 보관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왜? 만약 나중에 깜빡하셔서 분실하시면 큰일 아니에요. 특히 그 땅 서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어머님,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리려는 건데. 그때 수민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싫다고 하시잖아요. 수민아, 넌 가만히 있어. 할머니는 멀쩡하시다고 병원에서도 그랬잖아요. 왜 자꾸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지연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야, 수민아,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어른이래. 저도 이제 고3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하는 짓 다 알아요. 뭐라고? 할머니 땅 때문에 그러는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도.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대응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30년간 떡집을 하며 모은 적금 일부를 깨서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어머님, 말씀하신 상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며느리분이 의도적으로 어머님을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한 정황들이 있군요. 동네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스트레스를 가해서 실제로 증상을 유발시키려 했다는. 정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증거가 중요해요. 동네 분들의 증언,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분의 발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료요? 예를 들어 녹음이나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것들이요. 집에 돌아와서 수민이를 불렀어요. 수민아, 할머니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 네, 할머니. 내 부모님이 할머니에 대해서 했던 말들을 정확히 기억하니? 네, 다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나서 일기에도 적어뒀어요. 일기에? 네. 엄마 아빠가 할머니한테 나쁜 말하는 게 너무 속상해서 날짜랑 함께 다 적어뒀어요. 수민이의 일기장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부모의 대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증언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한 말들 다 기억해요. 고마워, 수민아. 하지만 넌 아직 학생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해.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죠. 며칠 후, 저는 다시 논산에 가서 정식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정확한 재산 가치를 파악해야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결과는 예상과 비슷했어요. 할머님, 이 토지의 현재 감정가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5억 8천, 여전히 상상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물류단지 확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간 고민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땅의 정확한 가치도 알았으니 대응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들의 진짜 속마음을 더 확실히 들어봐야 했어요. 그날 저녁 일부러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지연아,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무슨 얘기요? 지연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어요. 논산 땅 얘기야. 순간 지연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 사실 나도 나이가 들어서 복잡한 일을 혼자 처리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렇죠.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지연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 어머님, 저희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날 밤 위층에서 흥분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드디어 어머님이 땅 관리를 우리한테 맡기신대. 정말,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 거네. 몇 억 정도 될까? 5억 아니면 10억도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러게 수민이 대학도 좋은데 보낼 수 있고 우리도 이제 이 좁은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 뭐가 미안해.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관리해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도 홀로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챙겨드리는 게 나을 거야. 그래도 뭐야? 어머님 연세 생각해봐. 언제까지 혼자 사실 거야? 좋은 요양원에 모시고. 우리는 땅 관리 잘해서 나중에 수민이 교육비랑 우리 노후 준비도 하고. 이 대화를 휴대폰 녹음 기능으로 녹음했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논산 땅을 정식으로 감정평가 받았다. 얼마로 나왔어요? 지연이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5억 8천만 원. 5억.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정말이에요? 민호도 놀랐습니다. 응, 정말이야. 지연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저희가 관리해드려야겠어요. 이런 큰 돈을 어머님 혼자. 지연아. 네. 너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온갖 거짓말을 한 게 어떻게 대한 거야? 지연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오해?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치매라고 거짓 소문 낸 게 오해야? 그건 걱정돼서. 밤중에 소음 내고 마트에서 내가 계산 안 한 것처럼 꾸민 것도 걱정해서.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지연이가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그리고 민호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넌 내 아들이면서 어떻게 아내가 엄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걸 모른 척 할 수 있었니? 엄마, 저는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떡 장사해서 널 키운 엄마를 그런 식으로.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엄마. 지연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요. 그때 수민이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할머니는 다 아세요. 수민아, 너는 가만히 있어. 안 가만히 있을 거예요. 제가 들은 거 다 말할 거예요. 뭘 들었다고? 할머니 땅 팔아서 돈 만들자고 한 것도 들었고,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편할 거라고 한 것도 들었어요. 지연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야, 수민아, 내가 뭘 안다고. 다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너희들이
나를 상대로 한 모든 행동들을 정리한 자료야. 변호사와 상담도 받았고, 민호와 지연이가 동시에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설마. 내일 경찰서에 신고할 거야. 인격모독, 명예훼손 혐의로. 지연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용서해 달라고?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요. 지연아, 넌 나를 왜 그렇게 대했니?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기에?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돈이 너무 필요했어요. 수민이 교육비도 그렇고 우리 살림도 빠듯하고.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욕심 때문에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다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지연이를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민호야, 넌 중간에서 갈등했구나. 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지켜줬어야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정말로 경찰서에 신고장을 제출했어요. 지연이의 행위들은 분명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할머님, 증거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수사할 만한 사안이네요. 경찰관이 서류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특히 손녀분의 일기장과 동네분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요. 수사 과정에서 지연이의 행동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동네 슈퍼 사장의 증언, 지연 씨가 직접 와서. 시어머님이 치매 초기라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할머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이웃들의 증언, 지연 씨가 부녀회에서 계속 시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깜빡하시는 게 많다고, 걱정된다고 하면서. 마트 사장의 증언 다시 생각해보니 그날 할머님이 물건을 가져갈 때 누군가 뒤에서 방해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님 혼자서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6개월 후 지연이는 정식으로 기소되었어요. 인격모독,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연이는 점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판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어머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어요. 피고인이 왜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존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수민이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부모님이 할머니한테 하신 말씀들을 법정에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할머니 땅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면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년 후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지연은 시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인격모독을 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정에서 나온 후 지연이가 제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만 부렸어요. 지연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봐야 늦었어. 그래도 제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달라지겠어요. 민호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시겠어요. 법정에서의 일이 정리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5억 8천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입니다. 며칠 후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땅을 팔기로 했다.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5억 8천에 파신 거예요. 개발업체에서 6억 2천까지 제시했어. 6억, 민호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이미 정했어. 어떻게요? 지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먼저 세금을 내고 나면 5억 정도 남을 거야. 그 중에서 수민이 대학 교육비로 1억 5천을 따로 저축해뒀어. 수민이가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우리 수민이는 할머니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당연하지. 지연이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어요.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3억 5천으로는 이 동네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간을 만들 거야. 어머님, 그런 곳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실 거예요. 내 돈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지연이가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지연아, 이제 좀 정신이 들었니? 네. 저는 돈만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다른 어르신들까지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래, 우리가 받은 복은 나눠야 하는 거야. 민호도 말했어요. 엄마, 저도 도와드릴게요. 경로당 리모델링 할 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몇 개월 후 경로당 리모델링이 시작되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서로 돌보며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을 갖게 됐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개관식 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눴어요. 이제 우리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이는 재취업에 성공해서 인근 복지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가 다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잘못했는지 매일 느껴요. 그래, 그렇게 깨달았으면 됐어.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어르신들을 정말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민호도 주말마다 경로당에 와서 어르신들의 컴퓨터나 전자기기 사용을 도와드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이렇게 훌륭한 분인 줄 몰랐어요. 민호야,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내가 변한 모습을 보니까 엄마는 기뻐.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더 이상 반지하에서 살지 않습니다. 경로당 건물 한쪽에 마련된 작은 방으로 이사했어요. 순자 할머니, 오늘도 떡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이지. 우리 할머니들 간식으로 준비했어. 이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대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떡을 만들어 나눠 먹습니다. 순자야, 30년간 혼자 떡집 하느라 정말 고생했지.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하니까 좋아. 수민이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수민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야. 어느 날 구청에서 공무원이 찾아왔어요. 김순자 어르신께서 만드신 이 경로당이 우리 구에서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범 사례요. 네, 다른 동네에서도
이런 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하고 싶어 해요.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전에는 구에서 지역사회 공헌상을 받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의 나눔 정신이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정말 당당하게 무대에 올라갔어요.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30년간 떡집을 하며 살았고,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모두 소중한 분들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연이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엄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연이의 탐욕스러운 행동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반지하에서 외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그들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상처받았지만 결국 제 인생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요즘 경로당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아니야. 우리는 이 사회를 읽어온 소중한 사람들이야. 맞아, 순자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해. 오늘 아침 경로당 정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운동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구나. 돈으로는 6억을 벌었지만 진짜 부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제 존엄을 지킨 것, 가족의 진짜 사랑을 되찾은 것, 그리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부였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떡 만들까? 그럼 우리 할머니들 간식 시간이야. 73이 된 지금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반지하에서 홀로 살며 자식들의 눈치를 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삶이 꿈만 같습니다. 지난주에 수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멋있어요. 돈을 얻었을 때 욕심내지 않고 나누는 법을 아시니까요. 수민아,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어. 진짜 행복은 혼자 가지면 작아지지만 나누면 커진다는 거야. 네, 할머니,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젯밤 경로당 내 제 작은 방에서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김순자,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고 보람있게 산 적이 없었어요. 3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떡집을 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의 탐욕스러운 계략도, 법정에서의 힘든 시간도 모든 것이 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준 과정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자식들에게 의존해 산다고 해서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짜 가족이란 건 말이야.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며 사랑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진짜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돈이 아닌 존엄과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한 진짜 부자 말입니다.